진행할까요?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번, 4번 정도에 걸쳐서 탑 코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현재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되게 듬성듬성 있는 편이기도 하고, 혼자 진행했을 때보다 좀 잘 짜여진 코드를 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해가고, 혼자서 좀 비스무리한 코드를 만들어내고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반복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데이터셋은 레이가 진행하신 데이터셋과 똑같고 웨마트 데이터로 진행했습니다. 결국에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웨마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서 그 경로대로 분류를 하면은 그 분류대로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상품에 대한 연관 상품을 추천하거나 이런 좀 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서포트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알고리즘은 그 중에 하나로 XGBoost를 진행을 해서 분류를 한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XGBoost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것보다도 좀 불균형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수 있고 범주형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좀 뛰어나다. 그래서 많이 쓰인다 정도로 이해하고 카피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XGBoos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설치를 진행을 했고 훈련 세트랑 검증 세트 따로 이제 임포트를 해서 이런 정도의 데이터 컬럼이 있다. 저도 캐글이 처음이라서 이런 컬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UPC가 뭐지? 스캔 카운트는 대충 알겠고 디파트먼트 디스크립션이나 파일 라인 넘버가 뭔지 찾아보는 데도 시간을 좀 소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트립 타입은 이 월마트의 이 데이터셋에 쌓인 어떤 특정한 날짜 안에 방문한 고객들의 분류임을 인식을 했고, 비즈 넘버 같은 경우는 유니크하게 찍힌 어떤 유저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윗데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일이 되겠고요. UPC 같은 경우는 상품의 어떤 표준화된 바코드 정도로 인식을 했어요. 스캔 카운트는 구매하기 전에 찍는 어떤 바코드 스캔의 횟수라고 제가 인지를 했고, 디파트먼트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상품의 어떤 명칭, 그리고 파일 라인 넘버는 월마트에서 사용하는 상품의 어떤 군집 번호라고 하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훈련이랑 검증 데이터를 유니크하게 따로 분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값 그리고 NA 값들, NAN 값들 처리를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고 우선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데이터의 어떤 값을 처리를 하고 이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가비지 데이터, 쓸모없고 머신러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걸러내는데 중에서 코딩을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걸 확인을 하고
특이했던 점은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랑 따로 이제 데이터가 제공이 되었었는데,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하면서 이 제출하신 분께서는 트레인이랑 검증이랑 훈련 데이터를 합쳐서 피처를 생성한 후에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일단은 코드가 완성된 다음에 같이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레이티처럼 방문별로 구매하나 아이템 구매들을 이런 생성을 하거나 이런 간단한 새로운 알들을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방문당 어떤 바코드가 찍혔는지 이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데이터셋을 받았을 때 이런 롤 데이터들을 훈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형 데이터로 바꿔주고요. 재밌던 부분은 이 데이터 안에서 이분이 판단하시기에 그 999번의 어떤 트윗 타입은 가위지다 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평가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특정 방문 넘버가 어떻게 되고 그 방문별 스캔 카운트가 0 이하인 사람들을 걸러내 봤더니 99% 이상이 999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월마트에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구매를 하시지 않고 그냥 윈도우 쇼핑만 하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가치가 있는 고객은 아니다.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류를 걸러내도 상관이 없다. 판단을 하셔서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검증하고 몇값 처리하고 가비지 데이터 처리한다. 그런 데이터 클렌징 역할의 코드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컬럼들을 생성을 하는데요. 스캔 카운트가 0이 이상인 것들을 포지티브로 넣고 0 이하인 것들을 네거티브로 넣는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컬럼을 나눴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스캔 카운트의 어떤 양수와 음수에 따라서 반품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새로운 열을 생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레인 테스트로 아까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를 합친 다음 컬럼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 데이터 세트에 digit number, UPC, department description, date final number, field type 이 컬럼들만 가져와서 그룹 바이로 이제 인덱스 만들고 digit number로 정렬을 해라 라는 코드고요. 그리고 이 반품 컬럼을 생성을 하는데 스캔 카운트를 참고를 해서 이제 전파의 어떤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반품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컬럼을 생성했습니다. 일단 생겼고요. 일단 마이너스 1이면은 반품인 거죠. 다음으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이 데이터 세트에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진 넘버가 오프라인 매장 특성상 순서대로 찍히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 세트의 총 날짜를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넘버가 1부터 19만 1300인가요? 정도까지 이 유니크한 사람이 19만 명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윗데이가 데이터 세트에서 주어졌으니까 금요일부터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짓 넘버가 순서대로 쌓이니까 그 윗데이가 바뀌는 지점이 하루가 이제 지나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서 누적으로 이제 쌓아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을 보시면 first와 last가 있는데 first가 이 첫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금요일날 첫 방문이 1번 고객이고 마지막 방문이 2213번 고객이다. 그리고 그럼 2214번부터는 이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이거를 나눠서 좀 타임 오프 데이를 컬럼을 생성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요 행을 통해서 총 날짜를 계산해보면 30일간의 데이터였다. 이거를 역산을 해서 데이터셋을 완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컬럼을 활용해서 이제 하루당 방문객, 하루당 구매액, 하루당 카운트 횟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컬럼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 생성한 컬럼 두 개를 트레인 테스트 원본 데이터에 머지를 합니다. 새로운 행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이 아래 계속 쭉쭉 이어서 진행됩니다. 구매율이라든가 특정 어떤 바코드의 어떤 구매 전환율이라든가 방문당 구매율이라든가 그런 피처들이 계속 쭉쭉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메인 지식이 좀 들어가는 코드 조각이 있는데요. 저는 이 PC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을 때 바코드다 라고 인식을 했고 바코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정 숫자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 PC가 이렇게 숫자가 되게 있는데 앞과 뒤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스탠다드인 것 같은데 앞이 어떤 공장 출고 보는 거 뒤가 이제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떤 소비자 분류 번호랄까? 그런 상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장 번호와 상품 번호 나눠서 분류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셨는데 엔트로피가 먼저 올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찾아봤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 결국에 구매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이분이 이제 활용하신 코드를 보면 구매 전환율에 위치인 로그를 곱해서 그 역수를 취한 값을 엔트로피라고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해 보면 이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넘버, 그러니까 유니크 유저 넘버와 이 바코드 상품별 바코드 번호 그리고 스캔 카운트
이제 컬럼으로 가져와서 그룹 바이로 이제 피버팅을 했고, 간단하게 이걸 나눠주면은 25%가 나오겠죠. 그리고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컬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1번 유저의 한 번 방문당 스캔 횟수, 스캔율은 25%고, 이 바코드 스캔할 때, 한 번 스캔할 때 바코드한 상품의 이 버라이어티가 이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클수록 다양한 상품을 스캔을 한다. 그래서 많은 상품의 어떤 스캔을 진행했다.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어떤 고객이다. 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걸로 인지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엔트로피만 남기는 절차를 거쳤고요. 이게 0.5에서 왜 2가 됐냐면, 결국에 엔트로피는 여기 정리했다시피 이 파서빌리티랑 로그 함수를 곱해서 모든 합을 취한 다음에 그 합이 총 엔트로피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엔트로피를 구하신 다음에 비진 넘버, 그러니까 유저 넘버별로 엔트로피를 총 합한 엔트로피를 컬럼으로 가져간다 입니다. 똑같은 이런 엔트로피 계산식을 여러 컬럼을 통해서 여러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알고리즘이 똑같고요. 그래서 바코드별로, 그리고 상품명별로, 이 상품 분집 번호별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합니다. 아직 여지가 안 됐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고, 팩토리 PC도 계산을 따로 하고, 나중에 다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지루하게 이 피처들을 계속 붙여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피처는 이 비진 넘버가 몇 개의 어떤 상품을 스캔을 했는지에 대한 피처고, 얘는 동일하게 파일라인 넘버에 대한 인풋값, UPC에 대한 인풋값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룹 바이로 진행을 하고, 이 비직 넘버로 그룹 바이 진행을 하되, 파일라인 넘버를 이용을 해서 람다 함수로 이 컬럼의 인덱스 값들을 해서 그룹 바이를 진행해라.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로 다시 판다스 1차 프레임으로 다시 원복해라. 코드고요. 그래서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스파스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SUS가 분류형 어떤 알고리즘이고, 이 특성상 범주형 데이터를 한 행에 가지고 있으면은 알고리즘이 돌아가지 않고, 이 범주형 데이터를 스파스한 데이터로 만들어야만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해 줍니다. 한행한행 살펴보면은 이 더미 데이터가 곧 스파스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변수고요.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이전까지 계속 피처를 붙여놓은 트레인 테스트에서 이 행들을 가져와서 이 더미 변수에 넣어라 라는 거고, 이 넣은 더미 어떤 변수에서 스캔 카운트가 없는 것들은 제외하고 1 이상인 것들만 다 가져와 라고 한번 필터링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스캔 카운트가 뭐 1인 유저도 있을 거고 10인 유저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1로 펼쳐라 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numpy repeat 함수를 통해서 이 스캔 카운트의 이 숫자 수대로 반복을 해서 행을 만들어라. 그래서 다 1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쓸데없는 컬럼은 버리시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의 양형수인 getDummies를 활용을 하면은 이 하나의 컬럼에 있던 범주형 데이터들이 각자 유니크하게 계산이 돼서 여러 열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그룹 파일해서 합친 다음에 1차원 데이터로 다시 만들고요. 이거는 스파스한 데이터에 컬럼들을 다 인트로 변경을 해라. 그리고 이 길이가 몇이냐? 나온 피처가 몇 개야? 했을 때 70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레인 테스트 계속 가져온 데이터들을 요 콜럼을 가져와서 그룹 파일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줘 라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콜럼으로 정리를 해라. 되고 이거 좀 특이했는데요. 데이터 헌터 초반에 만들어 놓은 이 날짜 카운터에 shifted라는 컬럼을 만들었는데 이제 특정 바코드의 어떤 스캔 결과를 10일 이전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이 유니크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일 이전 동안 가장 유망했던 아이템들만 유니크 값을 뽑아내게 되는 그런 코드 블록입니다. 뽑아내는 게 이게 가장 유망했다 라는 코드고, 이렇게 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 유망한 이 아이템이랑 이제까지 만들었던 70개의 이 스파스한 컬럼을 활용해서 엑스부스 알고리즘을 돌려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코드 조각이 한 10개 정도 더 진행되면은 알고리즘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엑스부스 활용해서 진행하는 이 알고리즘을 좀 학습을 해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혼자서 진행해보는 그런 복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